네, 신년 기획 2025 글로벌 라이브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올 한 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게 될 트렌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 2025 글로벌 트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슈카 씨 소개해 주시죠. 예, 어떤 트렌드가 2025년을 이끌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간 컴퓨팅입니다. 공간 컴퓨팅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예,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안경을 썼어요. 헤드셋을 쓰면 눈동자의 움직임과 손가락 동작만으로 현실 세계의 디지털 공간이 함께 펼쳐지는데요. 우와. 이게 바로 공간 컴퓨팅입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 같거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스마트폰이 생활 방식을 바꿨던 것처럼 공간 컴퓨팅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보면서도 영화 CG 같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 제작진이 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뭘 써보시나 봅니다.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김승현 PD, 후기도 들려주시죠. 커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금 안경을 쓴 것처럼 앞에가 똑같이 보여요. 이게 뭐가 하지만 그냥 안경이 아닙니다.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 실사 같은데요? 현실에 있는 나비 같지 않으십니까? 진짜 나비가 안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나비 없는데? 뭐죠 이게? 손짓만 하시고. 맨눈으로 보면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PD님 아주 바쁘십니다. 물건도 옮겨보고 있고요. 소리가 나는지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소리도 들릴 수 있군요. 이 기술이 생활에 적용되면 어디가 덜 닦였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리할 때 도구 없이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제가 직접 써보니까 안경 쓴 것처럼 지금 교수님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 VR 기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So you are experiencing now what is called the pass-through. So there is a camera, a live camera feed, and you can see outside. Usually VR headset, they don't let you interact with the world outside. So the idea is that you are in the physical world first, and the digital content happen to be in that world as well, and you have a blending between the two. 융합된다. 공간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한데요. 이미 의학 쪽에선 병을 진단하거나 수술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군요. 어머나. 기업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공간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경 형태로 경량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네. That is insane. 100 grams this is a big deal. Hey Gemini, what have I missed?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눈앞에서 내비게이션이 펼쳐집니다. 공간 컴퓨팅 시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 그 영화 아이언맨 보면 토니 스타크가 네,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상상도 같이 해봤고 이것이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정말 무궁무진한 사용 예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수 있는데요. 네. 공간 컴퓨팅이 된다면은 실시간 통역이 우리 안경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차량을 내가 어디다 세웠는지 깜빡 까먹을 수가 있는데요. 공간 컴퓨팅이 적용이 된다면 차량 메모해줘 하면은 안경에 내 차량이 어디 있는지가 표시될 수도 있겠죠. 참 신기한 세상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고요. 신년도 됐겠다. 뭔가 이렇게 얼리 어댑터로 저도 한번 도입해보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니까 이제 가장 싸면은 한 40만 원. 네, 비싸게 40만 원. 가면은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500. 네,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할 비싸네요. 수가 있겠죠. 좀 많이 비쌉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휴대폰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최신에 출고된 거는 굉장히 기능도 많고 또 비싸고 네네.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비싸지만 10년 후쯤 되면은 이 공간 컴퓨팅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한 18% 시장을 차지할 거라고 하니까 상용화가 되면은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해보죠. 가격도 내려가고 놀랍게 확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트렌드도 알아볼까요? 트렌드도?
네, 2025 글로벌 트렌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키워드죠. 두 번째는 바로 과소 소비입니다. 과소 소비. 오타인 줄 알았는데. 다들 과소비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소 소비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저와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때는 물건을 많이 사고 그걸 자랑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맥시멀리즘. 그러나 요즘 트렌드는요. 과소비 아니죠. 과소소비가 대세입니다. 네. 14 years old. 그만큼 썼으면 구멍이 날만 합니다. 아, 이 헤드폰 작동은 되는 거겠죠? 어머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던 아나바다 같은 이 챌린지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유행 중입니다. 시대를 거꾸로 올라간 것 같아요. 중국의 한 마라탕집을 찾은 이 청년 뭘 하려나 한번 봤더니 吃麻辣烫一定要省下每一分钱，提前带上卫生纸，用卫生纸把菜上的水擦干，再放回盆里。 아,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치약을 짜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우픈 소비 트렌드가 여기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짠테크네요. 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욜로라고 했었어요. 뭐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자 이런 게 대세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최대한 소비를 줄여서 과소소비가 대세네요. 네, 또 비슷하게 뜨는 말이 하나 있죠. 뭔가요? 요노족이라고요. 그건 또 뭐예요? 예, you need only one. 그래서 하나면 뭐 충분하다. 뭐 이런 네.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충동 구매도 그만하고 그리고 가성비 있는 걸로 사자.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가성비 있는 아이템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뭐 네, 천원샵 네. 같은 경우는 2023년 매출이 뭐 3조 원이 넘을 것이다. 2024년 같은 경우는 4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야,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 하긴 요즘 물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는 이해가 갑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표가 좋고 소비도 좋고 소득이 좋다 이러지만 상위 20% 계층에 거의 이제 국한된 얘기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없거나 이제 제한적인 18세에서 26세 청년층 같은 경우는 부채가 오히려 돈은 별로 못 버는데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29,000달러 정도 평균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청년층 계층들은 소득이 제한되니까 당연히 뭔가를 줄여야 되죠.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안 그래도 신용카드로 빚을 지거나 아니면 그걸로 계속적으로 네. 연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더 소비를 제약하고 지갑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선택의 그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현재의 불안과 또 청년 실업 등을 반영한 참 씁쓸한 트렌드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2025년을 주도할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스마트폰 프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올해는 이 스마트폰 없이 지내야 될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딘지 저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스마트폰 없이 어디를 가라는 거죠? 아침 등교 시간, 오리건주에 있는 한 학교에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게 학생들이네요. 뭐 주머니를 대는데 As you're walking into your classroom or inside the classroom, and you will pop it into the pouch. Then, to lock it, you poke the button. It's secured and off and locked. 청소년들의 교내 스마트폰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무려 29개 주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SNS 속 위험한 챌린지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고요. 아, 위험해요. 작년에는 아쉽습니다. 지하철 지붕에 올라타는 지하철 서핑 챌린지로 인해 무려 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Placed into the 싫어할 것 honor 같은데. I would say I feel like unsafe in the school now. Any emergency happening, I can't really use my phone for it. How was your first day with the yonder pouch? First day was a little chaotic. There was a lot of banging, a lot of crazy noises. 소음? 뭐가 있다는 거죠? 아, 뭔가 두들기네요. 그렇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주머니를 부수려고 하는 건데요. 스마트폰 프리. 학생들은 일단 당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유, 그렇죠. 학생들은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부모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집에서도 종일 핸드폰만 들고 있는데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건 좋은 생각 같거든요.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이니까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생만 돼도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으니 참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게요. 얼마 전에 미국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을 겪을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또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요. 2023년에 청소년들의 이 차량 절도 53%나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냐 보니까 SNS에 이 차량 절도를 자랑하는 일종의 SNS 챌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로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문제입니다. 범죄와 장난을 구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작년 11월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1월부터 이제 그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호주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나오는데 얘기는 이제 SNS에 계정을 만들거나 그걸 운영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 완전 금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챌린지를 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 이미 이 SNS가 완전히 생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 저는 회의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